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손해보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 이 마인드 자체가요, 성장 못해요. 임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임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근데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초반에 한 가지를 꾸준하게 이제 파는 자만이 이 성공이라는 어떤 월계관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가지를 그 선택하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내 네. 인생을 뭔가 선택한다는 게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누구나 하기 쉬운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하기 쉬운 일을 하면 그만큼 레드오션이 될 거고, 네. 나만의 경쟁력을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기술을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전문 기술 배우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왜냐면 젊은데 기술 배우는 건 이거는 노가다다,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하고, 아무래도 젊은 친구가 막 먼지 구덩이 속에서 옷 막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네. 쉽진 않잖아요. 네.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위치로 진입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책에 보면은 매여 있는 말도 항상 이제 달리는 그런 꿈을 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나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낼 거야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실 거예요? 솔직히 뭐 이 정도까지 할 줄 몰랐고요. 저는 항상 삶의 플로우가 네. 일정해요. 어떻게 일정하냐면, 지금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의 일을 하지만 네. 그 안에 밀도가 다르게 일을 해요. 연매출 100억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아니요. 아닌데, 저는 지금 눈앞에 있는 오늘 하루를요, 네. 정말 밀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오전에 컨텐츠 기획하는 거 한번 네.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오늘 촬영이 끝나면 네. 또 촬영이 있어요. 끝나고 또 가야 돼요. 네. 인테리어 유튜브 촬영 하러 가서 그게 또 끝나면 6시부터 또 비즈니스 미팅이 또 있어요. 8시에 끝나요. 저녁을 먹어요. 또 미팅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레이어드 되듯이 쌓이다 보면은 네. 그 디폴트가 형성이 돼서 결국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어떤 특정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디깅이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디지털 환경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볼 것도 엄청 많고 사실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어떤 유혹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않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술도 안 먹고 네. 담배도 안 피고 뭐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음. 오히려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인사이트 나누고 성장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네. 원래 그 취미가 그쪽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부류와 같이 대화를 하고 성장을 해 나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해요, 성향이. 그런 환경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네. 너무 간단해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면 돼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방법 너무 간단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이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어. 네. 그럼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유튜브를 하면 되나요, 저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네. 기버의 자세가 되면 돼요. 아, 기버의 자세가 된다? 네. 네. 성공한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주려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들도 룸을 열어줄 거예요. 대표님, 전 요런 자문 받고 싶어요. 네. 라고 하면은 그런 DM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그럼 전 피드백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DM을 보낼 때 대표님한테 어떤 보탬이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혜택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걸 해드리고 싶어요. 네. 라고 하면 한 번 더 유심히 보겠죠. 성공한 사람들한테 한 10명한테 DM을 보내면 네.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사람들은 내가 얻을 거, 가질 거, 테이커적인 생각만 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좋은 부류와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버의 자세로 행동을 해라 네. 라고 말을 하면은 네. 저 기버의 자세로 했는데 안 오던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위치가 네. 최하위 기버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인사이트를 나누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네. 그냥 내가 기버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강한 기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본질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자고 하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내 본질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뭐 만나서 뭐예요? 그냥 술 먹고 뭐 이렇게 해요? 바쁜데?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네. 아무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본질이 있고 네. 그거랑 같이 점과 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본질 강화가 중요한 거예요. 네. 디깅이라는 책은요, 한 우물을 팔아라는 게 아니라 한 우물을 파서 나의 전문성을 갖추고 나의 본질을 강화시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 제가 그 예시로 포도나무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나무를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컸어요. 그럼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키우긴 힘들고 투자는 하더라도 네. 그 투자에 대한 보상을 포도로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도가 열리다 보면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이 포도를 어떻게 하면 최상품을 팔까? 포도즙도 만들고 건포도도 만들고 내가 브랜딩이 최상위까지 올라가면 와인도 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이 포도나무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디깅으로 저는 책을 쓴 거죠. 나만의 포도나무를 키워야 된다. 어떤 포도나무를 키워서 어떤 생산자가 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알아야 된다.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려면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긴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본질 강화가 돼 있어야 네.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네. 저 누군데요, 이런 자문 구하고 싶어서 꼭 만나고 싶어요 라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네. 특이한 사람, 특이점 있는 사람, 그렇게 뭔가 주려는 자세를 가지고 네. 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자세가 없어요. 받으려고만 해요. 주는 자세로 사람들과 만나려는 태도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만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진짜 쉽게 해요. 누가 뭐 로또 당첨됐다. 로또 당첨도요, 로또 산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무조건 움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했어. 네. 야, 그거 예전에 내가 기획했던 건데 아, 내가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리액션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많죠, 이번에 많죠. 네. 유튜브에서 네. 제 인테리어를 하니까 러버스라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아, 네. 저희 채널에서 어떤 거냐면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로 인테리어를 전액 무료로 해주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저도 유튜브로 사랑을 받아서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뭔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첫 번째 영상을 2년 전에 했거든요. 네. 그때 많은 회사, 인테리어 회사 대표님들이 아, 그거 옛날부터 내가 계획했던 건데 라고 한 5분, 6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2년 지났잖아요. 네. 저한테 그 말 하셨던 분 중에 러버하우스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음.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액션주의가 돼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또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실천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뭐든지 우선은 해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기버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한테 기버로서 사례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례가 네. 진짜 많은데 네. 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기버, 테이커, 매처 이렇게 세 가지 인간의 부류로 설정을 하고 네. 가장 하위에 깔려 있는 가장 밑바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기버고요. 그 바로 위에가 테이커, 그 위에가 매처. 근데 또 극소수의 사람의 성공자는 최상단에 있는 성공자는 또 기버예요. 저는 그냥 태생이 원래 기버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질이 약할 때 네. 얼마나 많은 테이커들한테 뜯겼겠냐 이거예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제가 월급을 130만 원인가 밖에 안 받았어요. 자, 그럼 하루 일당 기준으로 얼마냐 이거예요.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네. 주 6일 근무였어요. 네. 인테리어 회사가 항상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일이 없으면 사장님은 저를 일당 노가다 회사로 보내요. 일용직 회사로. 그럼 일용직 회사에 가서 철거하면 한 12만 원, 13만 원 사장님 받아요. 너 내 직원이니까 가서 일해. 완전 테이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버니까 아,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구나. 마음으로 그냥 한 거예요. 이 네.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네. 근데 제가 본질이 약하니까 뜯겨 먹는 거예요, 테이커들한테. 최하단의 기버로서 네. 5년, 6년을 삥땅만 뜯겼어요. 제가 상담, 계약, 미팅 이 모든 걸 진행할 때 네. 제가 거기 회사 대표님한테 저는 여기서 배워서 나중에 창업할 거예요 라고 네. 했더니 그럼 넌 여기서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다 진행하고 디자인, 현장까지 다 봐요. 밤새 일해요. 주말 쉬는 날 없어요. 1년 동안. 내 연봉 2,400 받았어요. 근데 제가 퇴사한다고 했더니 월 500씩 준대요. 기버로서의 최하위 라인에 굉장히 오랫동안 깔려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제 주변에 기버들밖에 없어요. 최상위 기버들. 한 분야에서 꼭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뭔가 인사이트를 나누면 그거 내가 도와줄게. 어제도 제가 모 기업 회장님하고 네. 둘이 골프 쳤어요. 초대받아서. 가르쳐주고 싶다고, 골프. 라운딩, 제일 비싼 라운딩이죠. 왜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도 그 기업이 잘 되게끔 계속 주고 네. 그 회장님도 저한테 뭔가 계속 줘요. 네. 어떻게 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요번에 리뉴얼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강남에 리뉴얼하는 이 건물을 그럼 내가 이 건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고민해요. 제가 인테리어 쪽에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페인트 회사, 도배 회사, 바닥 회사 엄청 많은 회사 대표들이랑 친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기업 대표들이랑 회장님하고 엮었어요. 대표님의 페인트가요, 여기 들어가면 강남역이니까 쇼룸처럼 해서 판매량이 급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림 제품을 보다가
대표님 제품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품을 무료로 투자하세요. 그 건물 산 기업에다가는 회장님 이런 기업에서 이런 걸 무료로 받고 이 공간을 이렇게 꾸려서 그들을 마케팅해주고 홍보해주면 서로 윈윈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도 도움되고 이 사람도 도움되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이 점과 점만 연결시킨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네. 그래서 받은 가치가 10억 정도의 가치를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렇다고 막 중간에 뭐 어떤 브로커 역할 했나? 아니요. 그냥 한 거예요. 좋으니까. 그렇게 저도 그냥 기분 좋게 했더니 회장님은 평생 골프 데리고 다니신다고 매일같이 매주 한 번, 두 번 저한테 맨날 부르세요. 이게 기버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기버에 가면 서로 뭔가를 주려고 다 이런 자리가 와요. 단 거기까지 가기 위해선 본질이 탄탄해야 된다. 내가 본질 없고 점과 점만 이으려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본질이 탄탄해야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이제 직장인 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시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여기서 반응이 네. 안 좋으신 분들은 네. 회사에서 내가 뭔가 노력해서 준다고 생각하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 손해보는 것 같은데? 쟤는 야근하라고 난 야근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손해보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 이 마인드 자체가요. 성장 못해요. 임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임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근데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나를 개발하는 거예요. 나를 개발하려면 뭘 하냐면 뭔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자기가 성장하고 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준다든지 뭔가 회사에서도 그게 돋보이면 당연히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혜택과 기회를 얻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면 손해보는 것 같거든. 내가 그렇게 하면, 옆에 있는 쟤네들은 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난 손해를 보네? 왜 내가 회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돼? 자기를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회사라고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위해 하는 거다. 내가 저 사람 돈 벌게 해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도 기회가 안 오고요. 마인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만 바뀌고 마인드만 바뀌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역할에 훨씬 더 위에 올라갈 수 있고 나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라면은 어떤 자기의 어떤 하나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거나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네요. 제가 이번에 실내 인테리어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협회를 만드는데 저희 담당자 기획팀에서 그 협회에 관련된 모든 메커니즘을 A부터 Z까지 다 했어요. 네. 그럼 그 친구는 협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 공부했잖아요. 이 경험이요. 나중에는 지혜가 되고 이 지혜는 나중에 또 통찰력이 돼요. 제가 이 친구한테 우리가 지금 그 연구소에서 특허를 네. 좀 많이 내야 되니까 특허 내는 것도 한번 해봐라. 유튜브 공부해봐라. 음. 그럼 같이 공부하면서 특허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 어떤 제품들, 어떤 아이템들을 특허로 개발하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해요. 그럼 그 친구는 또 특허 낼 수 있는 자기만의 무기가 생겨요. 근데 특허를 어디다가 그냥 의뢰를 하면 거의 500만 원이에요. 하나를 내달라고 하면. 그 무기만 하나 갖고 있으면 네. 연료사 100만 제외하더라도 자기가 200만 원, 300만 원 한 건당 수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협회가 150명인데 그걸 한 10개만 수주를 한 달에 해.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네요. 자기만의 무기를 갖고 있고 자기만의 비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 일을 야 이거 해봐 그러면은 아 이거 내 일 아닌데요? 이건 제 거 아닌데요? 저는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저는 제 일만 할래요. 뭐 이런 사람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절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욕심,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에 욕심, 이런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 그걸 완전히 파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기만의 전문 영역을 계속 네.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네. 또 사과나무도 키우고 배나무도 키우고 다양한 나무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네. 무기들이 많아지니까. 인테리어의 본질을 키워 놓으니까 그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들이 여기는 책, 요번에 디깅이란 책,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협회, 네. 소파 회사, 그리고 가구 브랜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회사들을 여러 개 냈잖아요. 네. 이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나도 나만의 무기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사업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시점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근데 사업이란 거는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많은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전문가라고만 해서 그걸 음.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업을 네. 할 수 있지는 않다라고 음. 생각은 하지만 이 영상을 뭐 직장인들이 보면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무기가 구체화된다면 그때부터는 엔잡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네. 수박 겉핥기식의 엔잡러들, 음. 쉽게 스마트 스토어 한 애들, 음. 제가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스마트 스토어의 본질을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가 뭐냐면 물건을 갖다가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물건 잘 떼가지고 적정한 가격에 잘 팔아먹는 게 스마트 네. 스토어의 본질이에요. 음.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어. 근데 그게 1,000원에 구매를 했어. 근데 그 물건을 3,000원에 팔리고 있어. 2,000원에 수익이 남아. 근데 이게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나왔어. 네. 그럼 그 미래는 어떨까요? 계속 그렇게 안정적으로 1,000만 원씩 벌 수 있을까요? 못 벌어요. 왜냐면은 네. 한 3달만 해도 저거 잘 팔리네 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쉽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1,000원짜리 물건 단가가 1,500원에 올라갈 수도 있고 3,000원에 팔던 게 2,000원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구조가 생겨버리면 결국에는 월 1,000만 원씩 벌던 수익이 고정적으로 벌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만의 본질을 키워야겠죠. 아, 에너지가 엄청 넘치셔가지고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평소에는 네. 뭐 사람들 만날 땐 거의 죽어 있어요. 힘들어서. 죽어 있다가 누구랑 만나면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때 힘이 나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으니까. 선천적으로 기부의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뭔가 이게 주는 행위 자체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네요. 네, 너무 좋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자기계발 서적이 되게 많잖아요, 시중에. 대표님도 그런 서적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책을 많이 보죠.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보고 그리고 되게 저한테 영감을 줬던 책들도 많죠. 책을 통해서 저도 성장을 하니까. 근데 저는 책 보는 저만의 루틴이 또 있어요. 되게 재밌는 루틴인데 네. 요즘 건강이 좀 많이 악화돼가지고 1년 네. 전부터 운동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럼 밀리에서제를 오디오북을 꼭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그렇게 습관이 되잖아요. 네. 그럼 제가 1시간 동안 운동을 하면은 1.4배로 듣거든요. 네. 일주일 동안 1.5권의 책을 읽어요. 1년 동안 했을 때 70권의 책을 읽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독서 평균량이 7권이고 대부분 네. 안 읽는 사람도 많아요. 그쵸. 네. 근데 7권 읽는 사람과 70권 읽은 사람은 10년 차이 나지 않을까요? 같은 사람이라도 1년 동안 어떤 습관을 갖냐에 따라서 1년이 그 시간을 10년, 20년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 시간의 밀도가 달라지면. 항상 그 시간을 어떻게 쪼갰을지에 대해서 전날 고민을 해요. 시간을 활용하는 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마다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대표님 어쨌든 인테리어에서의 업의 본질을 캐치를 하셨으니까 본질을 어떻게 하면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본질이라고 함이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만큼 전문적이냐, 네. 얼만큼 전문가냐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거나 제가 이 직업에 뛰어들었고 네. 여기에서 디깅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배운 거죠. 인테리어가 말 그대로 디자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잖아요. 네. 인테리어만 잘한다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이건 디폴트고요. 네. 이거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회사 경영 관리, 돈 쓰는 방법, 직원 관리하는 방법, 영업력, 마케팅, 브랜딩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걸 다 해야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게 전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가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게 사실 시행착오도 생길 수밖에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인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갖춰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시행착오 엄청 많았죠. 네. 저 같은 경우 27살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해가지고 31살 말까지니까 되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네. 32살에 창업을 하고 더 많은 일이 생겼죠. 이제부터는 내가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내가 일을 잘하든 뭐하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또 암흑기의 시작이었죠. 3년 동안은 전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은 완전히 네. 회사에 집중만. 네. 돈 안 벌어도 좋아. 내가 만들어낸 작품들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오겠지 라는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5살 때쯤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직원 한 네. 10명 정도 되고 네. 고정적으로 제 통장에 꽂히던 돈이 월 5천만 원씩 꽂히는 그 단계가 35살에 됐었어요. 저한테 되게 좋은 형이 인테리어쇼라는 인테리어 쪽에 네네. 아주 거장이 있어요. 네. 그 형이 저한테 월 5천씩 벌어서 뭐하냐? 네 디자인 구려.
너 디자인을 더 향상시켜서 가치 있는 디자인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하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신선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누군가가 칭찬만 해줄 때 그때가 되게 조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오만함에 빠져서 막 명품에 온몸에 명품으로 하고 다녔거든요. 네. 내가 되게 잘난 줄 알고 인테리어 쇼 그 형 말을 듣고 영감을 얻어서 그런 모든 힘을 빼고 디자인만 집중을 했어요. 진짜 밤새서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고민과 일만 해가면서 네. 했더니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월 5천 벌던 게 1년 동안은 마이너스 한 3억 정도 났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 수준이 딱 5천만 원짜리 공사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1억 억 단위 수주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수준이 네. 여긴데. 근데 이 비용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해버린 거예요. 억 단위 공사를. 내 돈 써가면서. 근데 그 투자를 해서 회사의 밸류를 높여놓으니까 관련된 고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의 매출이 극대화되고 수익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회사가 갑자기 퀀텀 점프를 하게 돼요. 3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안정화시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또 디깅을 했고 1년 후부터 퀀텀 점프를 1년씩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퀀텀 점프를 했고 그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본질에 투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다 알긴 알지만 두렵죠. 그걸 한다고 내가 잘 될 거라는 보장을 못 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 가치와 내가 하는 일의 본질을 키우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이 아니더라도 1년 후, 2년 후. 저 같으면 좀 운이 좋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네. 1년 만에 그런 빛을 봤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을 또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갖추려면은 좋은 동료들도 필요하고 그런 동료들은 어디에서 이제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을 갖추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코리아나 사람인이나 이런 데서 채용을 하죠.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인성만 봐요. 이 사람들의 태도와 마인드, 인성. 네. 이것만 보고 이 사람들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네. 계속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을 그대로 실천을 해주다 보면 자기만의 어떤 성장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위임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큰 플로우만 말씀드리면 직원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베풀어야 된다. 왜냐면 처음에 저도 직원 관리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처음에 직원들 내가 진짜 1년 차에 되게 잘해줬거든요. 네. 내가 하기 싫었던 것들 다 하고 내가 직원 생활할 때 힘들었던 것들을 그들한테 다 해줬어요. 근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막 욕하게 되더라고요. 직원들 저 내가 다 잘해줬는데 네. 저 배신자들. 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다 내 잘못이더라고요. 내가 그들한테 말도 함부로 했고 가치도 주지 않았고 급여의 가치가 네. 그들한테 맞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메타인지를 해보니 네. 내 문제더라고요. 근데 내 문제를 개선을 하기 시작했더니 팀원들이 점점 좋은 팀원들로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팀원들이 구축이 되려면 내가 네. 좋은 사람이면 돼요.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면 되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지. 근데 아빠는 서울대 안 나왔어. 근데 보통 의사 부모나 변호사 부모들 있잖아요. 네. 자제들이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돼요, 대부분.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가르쳐도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을. 저는 무능력한 지도자와 리더는요, 네. 자기가 못한 걸 직원한테 강요하는 거. 음. 무능력한 아버지는요, 내가 못하는 걸 자식한테 강요하는 거. 부모 자식 관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표가 놀러만 다니고 회사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네. 걔네 연봉은 쥐꾸리만큼 주면서 자기는 펑펑 쓰면 누가 그를 따르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일도 너무 못해. 누가 그 대표를 따릅니까? 결국에는 직원 관리는 자기가 잘하면 돼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은 잘 하면 좋은 직원들도 이제 채용할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군요. 실력보다는 인성을 본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인성은 못 가르쳐요. 실력은 네. 가르쳐서 키워주면 되잖아요. 네. 기다려주면 실력은 커요. 시간이 지나고 누구는 1년 걸리고 누구는 3년 걸리고 누구는 3년 걸리는데 3년이 됐을 때 갑자기 빵 올라가는 애도 있고 그 시간의 속도는 좀 다르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구나 성장을 해요. 왜냐면 이 그룹 안이 집단지성이 있으니까 네. 자기가 다 성장하려는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좀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시간이 지났을 때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도와 인성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성장을 한다. 하지만 태도와 인성이 없으면은 네. 시간 지나도 그 친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렵기도 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제 타격을 입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울 디자인에서는 그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뭐 투자라든가 어떤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사업을 여러 가지를 계속 벌리고는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더 디깅해서 전문성을 더 갖춰야 되는 거는 결국의 본질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에서 더 좋은 가치들을 만들려고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저 밀라노 가거든요. 아, 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디자이너들을 같이 가요. 가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지. 네. 그리고 유튜브로 제작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해간다. 그래서 그걸 세계화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왜냐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면 앞으로의 지금 인테리어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투자 없는 문화는 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것 또한 저희 회사의 그 가치를 높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의 브랜드를 높이면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려는 그런 자세가 있는 거죠. 저도 네. 이제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간 지 그렇게 네.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보다 한 스텝, 두 스텝 위에 있으신 분들한테 네. 매일같이 자문을 받고 혼나요. 너 이렇게 인사 관리하면 안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계속 혼나요. 혼나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혼내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분명히 이 영상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분 나쁘고 네. 찔리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반성이 없으실 거예요. 계속 어떠한 반성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끝까지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을 거니까. 근데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이 뭔가 보여진다면 그걸 가지고 개선하고 반성하고 넘어가면은 그럼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제가 한 말이 오늘 다 맞는 말 아니에요. 그 중에 필요한 말들만 쏙쏙 뽑아 먹으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저보다 선배님들 뵈면서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들의 말을 100%다 수용하지 않아요. 그 중에 그래도 옳은 말들을 쏙쏙 뽑아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이 네. 점점 올라가면 없어져요. 내가 나이가 점점 들고 성장을 하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전 너무 감사하게도 저보다 몇 스텝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겸손함이 있어야지 그런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스스로 계속 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 회장님은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자네한테 배운다 그래요. 70이 넘으신 기업 회장님, 조단위 이상을 이루신 회장님도 네. 저한테 배운다고 하세요. 그 겸손함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네. 뭔가 5년 뒤, 10년 뒤 또 굉장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성장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또 계획들을 세우고 계세요? 제가 하는 기업의 철학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일단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일이 선했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될 만하면 선해야겠죠.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더 좋은 가치를 얻어가고 네. 더 좋은 복지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1층에 카페 한 것도 직원들이 복지 때문에 한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역량들을 더 키우고 싶기 때문에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돈은 내가 먹고 쓸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은 해요. 네. 다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냥 디깅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디깅할 거고,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그리냐라고 하면 큰 기업들을 만들고 싶어요. 내가 지금 회사가 요만하니까 이런 가치밖에 못 주지만 네. 내가 기업이 이렇게 커지면 더 좋은 가치들을 세상에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더 크게 주고 싶어서, 그런 영향을 더 크게 주고 싶어서, 그래서 기업을 키우고 싶습니다.